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과학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진우준이고요. 대기와 해양의 변화, 첫 번째 주제 날씨의 변화고요.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은 일기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기상위성을 해석해보는 활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기도를 해석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울 내용은 일기예보 과정이 되겠는데요.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기 요소 관측 및 자료 수집입니다. 이것들은 여러 가지 기구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기구로 측정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헬륨 풍선을 띄워서 이쪽에 기구를 달면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고도에서의 기온, 습도, 풍향, 풍속을 잴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계는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인공위성을 통하여 기상 요소를 관측하게 됩니다. 이런 기상 요소를 관측하게 되면 그 요소를 바탕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요. 이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도를 작성합니다. 예보관이 그 미래의 일기도 작성해서 기상캐스터가 뉴스 끝나는 부분에 예보를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할 내용은 기상위성이 되겠고요. 기상위성의 원리를 알기 전 우리는 구름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종류는 낮게 있고 넓게 퍼져 있는 층운과 좁게 그리고 길게 있는 저군이 있고 그리고 높게 넓게 퍼진 권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비가 내리는 구름의 경우에는 이 난자를 포함한다는 것. 예를 들어 이슬비가 내리는 층운의 경우에는 난층운이라고 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저운의 경우에는 정란운이라고 한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는 가시광과 적외선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시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시광의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광선 중 가시광이 지표에 갔다가 반사되는 그 빛을 활용하게 되겠는데요. 이 가시광은 보통 웬만한 것은 다 통과를 하는데 그래서 두께가 얇은 층운이나 권운의 경우에는 이 가시관이 통과하여 인공위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그렇지만 두께가 두꺼운 이 저군의 경우에는 이 가시광이 통과할 수 없어 인공위성상 짙은 농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름의 두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두꺼울 경우에는 가시광선상 짙은 농도, 희게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게 되겠는데요. 태양이 있어야지만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없는 저녁에는 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시광선에서 또 매우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적외선의 경우에는 지구 복사가 적외선에 해당하고요. 지구에서 나오는 빛들이 적외선에 해당하고 그리고 특징은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대륙권 내에서는 온도가 감소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름의 높이를 한마디로 구름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건데요. 구름의 온도가 낮으면은 가시광선상 짙은 농도로 보이는데 같은 말로는 높이 있으면은 짙은 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높이 존재하기 때문에 짙은 농도로 보이고 층운의 경우에는 낮게 있기 때문에 회색으로 옅은 농도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외선의 경우에는 태양과 관계없이 저녁 관측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기상위성 영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시간에 관측한 자료이고요. 첫 번째 가시 영상, 그리고 두 번째 적외 영상, 그리고 세 번째 수증기 영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시광선 영상 살펴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짙은 농도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짙은 농도 흰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두껍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예 회색인 부분은 구름이 없다고 보시고 이 부분은 옅은 농도의 구름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얇은 구름이 있겠구나
얇은 구름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의 영상에서 살펴보면은 이 부분은 짙은 농도. 아, 그러면 높겠구나, 높이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고요. 이 부분도 높이 있겠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부분은 아예 없는 거고 얕은 농도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의 경우에는 낮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중기 영상 보면 이렇게 희게 보이는 곳은 비가 많이 있겠구나, 비가 많이 내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두껍고 높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군이 되겠고요. 얕고 높이 있는 부분은 권운이 되겠고요. 얕고 낮게 있는 구름은 층운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상 위성 영상을 통해 우리는 구름이 어떤 구름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기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할 텐데요. 일기도 해석에 앞서 일기도 기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일기도의 경우에는 먼저 이러한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기 기호에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봐야 할 내용은 풍속이 되겠습니다. 풍속의 경우에는 이 긴 짝대기와 짧은 짝대기가 있는데 짧은 짝대기 하나는 2고 긴 짝대기 하나는 5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풍속이 없으면 0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풍속이 2라면은 작은 막대기 여기 하나 이렇게 표시하고 5일 경우에는 긴 막대기, 7일 경우에는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12일 경우에는 긴 거 2개, 짧은 거 하나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 25의 경우에는 이런 깃발 모양으로서 풍속을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할 내용은 이 풍향이 되겠습니다. 풍향은 이 막대기 모양으로부터 풍향을 관측할 수 있고요. 읽는 방법은 이 지점에서 이쪽으로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위 표시를 한다면은 얘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풍향의 경우에는 이 시작점을 읽는 거기 때문에 북서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봐야 할 내용은 이 부분의 울량이 되겠습니다. 울량, 공기, 이 동그라미 안에 아무것도 안 채워져 있으면 맑음, 반만 채워져 있으면은 갬, 다 깜장색으로 채워져 있으면 흐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울량을 판단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알아볼 기온이고요. 여기에 18이라고 써져 있으면 지금 18도구나 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재 일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현재 일기 여기에 있는 기호 석삼자의 경우에는 안개가 되겠죠. 만약에 이 부분에 비 모양이 있다면 이런 표현, 눈 모양이 있다면 이런 표현, 소나기였다면 이런 표현, 각각의 표현으로부터 그때의 일기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기압입니다. 이 기압이 조금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기압을 나타내는 수 앞에 0이나 4면 앞에 10을 붙이고 5나 9면 9를 붙인다. 지금 보면 0, 8, 2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10을 붙입니다. 그러면 10, 0, 8, 2가 되는데 여기에 점을 찍으면은 기압의 단위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08.2 헥토파스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 9, 9라고 치면은 이 앞자리가 5에서 9에 해당하기 때문에 9를 써주고 여기에 점 하나 찍으면은 이거는 999.9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일기 기호를 충분히 익혔다고 가정을 하고 일기 기호를 해석해보는 활동하겠습니다. 온대저기압이 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동안 날씨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먼저 A의 경우에는 풍속은 어떤 풍이냐?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을 읽는다고 치면은 남동풍이 되겠습니다. 날씨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읽으면 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온은 26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6도가 되겠고, 앞에 자리가 0이기 때문에 10을 앞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점을 찍으면 1002.8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의 경우 살펴볼게요. 일단 풍향의 경우에는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 북서풍이 되겠고요. 날씨의 경우에는 소나기가 되겠습니다. 기온은 24도가 되겠고, 마지막 기압은 0이기 때문에 10을 더해서 이 부분에 점을 찍어주면은 1001 헥토파스칼이 되고요. 마지막 시의 경우에는 풍향은 이렇게 불기 때문에 남서풍이 되겠고, 날씨는 없기 때문에 맑음, 기온은 28도, 그리고 기압의 경우에는 9로 시작했기 때문에 9를 적어주고 여기 점 찍으면은 998 헥토파스칼. 그래서 보면 A의 장소를 유추해 보면 남동풍이 불고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있다면은 각각에서 바람은 이렇게 불기 때문에 남동풍이 불고 비가 내렸다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온난전선 앞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나기와 북서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한랭전선 뒤가 되겠고요. 그리고 맑은 날씨 그리고 남서풍이 불었다는 걸로 봐서는 온난역이 되겠다. 따뜻한 지역. 각각을 살펴보면 온난역의 기온이 제일 높은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압이 제일 낮은 것, 왜냐하면 저기압이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기압이 제일 낮다는 거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것까지도. 관측 순서를 보면은 온대 저기압은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먼저 온난전선 앞이 먼저 오고 A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온난역이 통과했다가 그 다음에 한정수 뒤가 이렇게 A, C, B의 생선 순서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기도, 겨울철 일기도와 봄철 일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기도 기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일기 기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겨울철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것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이렇게 북서 계절풍 불고요. 그리고 저기압이 있고, 봄철의 경우에는 고기압, 저기압이 계속 왔다 갔다 편서풍을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다시 어떤 고기압이 이렇게 올 거예요. 고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저기압 근처에서 풍향 살펴보시면 이러한 풍향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일기도 기호와 기압을 바탕으로 일기도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